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간밤에는 역시 국제금값 리포트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다,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저희가 다룰 이슈는 테슬라,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100% 수혜주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뭐 여기에 대한 이슈도 함께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주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자, 이와 함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과 이재용 회장이 만날지, 만난다면 우리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민 매니저. 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 또 트럼프 무슨 얘기할까 긴장감 속에 또 보내야 됩니다. 네. 오늘의 일발도 가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도 오늘이지만 이제 다음 주가 이 증시에 찐이죠. 굉장히 중요한 네.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걱정하고 계시는 공매도 재개. 이 공매도 재개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특히 2020년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공매도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데서 단 한 번도 주식 투자를 네.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내는 대통령이 이제 탄핵과 관련된 일정 뭐 다음 주에 될지 뭐 모릅니다. 어쨌든 뭐 아직 선고 기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상호 관세.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와 PC 지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밤.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증시가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걸 네. 기대하기는 조금 오늘요, 어렵다. 오늘. 그래서 이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도 네. 그래도 요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으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한 타이밍이 요거네요. 아닐까. 네. 뭐 그런 종목,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보로노이라고 하는 종목을 가보시죠. 하나 예. 또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하면 한 27%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코스닥 지수가 2월 말 대비해서 지금 딱 10% 급락이 나온 상태예요. 지수가 이제 10%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한 20-30%씩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는데, 보로노이도 3월 초에 이제 단기 고점 15만 원을 딱 찍고 나서 주가가 주르륵 흘러내려서 지금 11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면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 뭐 알테오젠을 교과서적인 어떤 뭐 접근 방식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 좀 드렸는데,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임상 3상이나 혹은 품목허가를 앞두면 이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상이나 품목허가 단계까지 진입한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이 되지 않고는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보로노이는 이제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주로 이제 지금 임상 1상 단계에서 이제 단계가 이제 높아질까 말까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오히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로노이 같은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 오히려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뭐 중요한 이슈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BRN10 요거 먼저 말씀 좀 드리면은 지난 3월 25일 날 국내 식약처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서가 이제 승인됐어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임상을 전임상과 이제 임상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사실 전임상은 보통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 후보 물질 단계에서 동물 실험하는 후보 물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말 그대로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VRN10도 이제 임상 1상에 진입을 했다. 근데 요거는 또 이미 호주 식약처에서도 임상 승인을 받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도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 이제 신약 승인 절차, 거의 뭐 호주에서 성공하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정도로 호주도 굉장히 이제 임상 단계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호주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호주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VRN10에 대해서 임상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보로노이는 어떤 부분에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몸 쪽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한 550개가 넘는 인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 인산화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표적 치료제, 인산화 물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로노이가 정평이 좀 나 있는 상황인데, 이 VRN102는 소위 말해서 이제 허투변이
요 허투변이 하면은 또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일본의 다이치 산큐하고 에너투가 이제 이 유방암에 대한 이제 ADC 항암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에너투 때문에 이제 허투변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 허투 단백질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고형암 특히 이제 위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이제 또 표적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뇌로 전이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로 전이되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 뇌 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 특히 뇌혈관 장벽을 이제 투과하는 투과율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VRN10도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제 임상 단계가 진척되는 걸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4월달에 이제 미국 3대 암학회라고 하는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가 이제 4월달에 AACR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초록이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보로노이도 이제 초록을 공개했는데 VRN11에 대한 이제 초록을 공개했거든요. 용량을 이제 10mg부터 해가지고 360mg까지 용량을 계속 이제 높이는 그 이제 임상의 로드맵이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용량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약물을 많이 때려 넣으면 아무래도 약효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약물을 많이 때려 넣으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나 용량을 늘려서 안전성을 확보하느냐. 요게 이제 항암제 임상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디자인이라고 포인트인데. 보시면 되는데 최대 320mg까지 이제 용량을 확대하는 청사진이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VRN11은 보로노이가 오릭파마로 이제 기술을 이전한 오릭 114 요거하고 굉장히 이제 성분이 유사한 이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오릭 114도 역시 폐암, 비소세포 폐암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특히나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 중에서도 폐암이 이제 뇌로 전이되는 게 가장 좀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고형암이거든요. 뇌 전이가 이미 진행된 환자들한테 약효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오릭파마의 이제 오릭 114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폐암이죠. 맞습니다. 유방암이 폐암입니다. 아니라. 폐암. 폐암이죠. VRN11과 오릭 114 요게 이제 성분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로노믹스. 어제도 제가 이제 AI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AI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신약 개발 기술을 결합을 해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VRN11, 그 다음에 오릭 114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로노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신약 후보 물질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보로노믹스에 대한 플랫폼 가치도 인정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조정이 받았어요. 물론 뭐 조금 더 흘러내릴 수 있는데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약간 하방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종가가 딱 11만 원 정도 근처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을 때는 한 번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딱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 정도, 뭐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한 20% 정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이잖아요, 지금. 보통 한 이상까지 우리가 보려면 기간은 좀 케바케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신에 이제 임상 일상 자체는 이제 약물의 유효성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 실험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효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약물을 인간이 투여를 했을 때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해버리면 바로 이제 임상은 드랍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은 통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서 이제 임상 실험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임상 일상 승인을 받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량을 이제 계속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일부 약효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일상 단계에서 이제 이상으로 가는 데까지는 한 1,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상도 지금 1B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약물의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상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반은 보로노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 유방암 쪽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폐암까지도 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특히 허투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아주 그냥 못된 녀석이잖아요. 네. 막 암을 막 키우는. 맞습니다. 요걸 또 잡는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고 보로노믹스라는 AI 관련한 플랫폼도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보로노이를 했으니까 그냥 그 관련 종목으로 어제 우리 그 AI 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AI 그 3빌리언. 3빌리언 네. 했잖아요. 리뷰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 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로노이도 AI 의료를 좀 맞습니다. 도전을 하니까. 네. 예. 3빌리언 어제 이제 장중에는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이제 장 후반에 특히 또 오후 1시 이후에 국내 증시가 또 신용 물량들 아무래도 이건 뭐 반대 매매 물량이라기보다는 이게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신용 비중이 좀 높은 분들은 벌써 이제 불안하니까 네. 혹여나 증시가 한 번 더 이제 주저앉을까봐 시중 비중을 좀 자발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 오후장에 좀 전개가 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거의 뭐 1% 가까이 이제 급락으로 마감이 좀 돼버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제 같은 분위기에 잘 버텼고요. 장중에는 거의 뭐 한 6% 7% 가까이 시세가 한번 좀 붙어졌어요. 3빌리언은 뭐 어제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AI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이제 발굴하는 기업하고는 성격이 이제 조금 다른 면이 다르다. 있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차트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완만하게 사실 오버행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고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잘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2월 중순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 요때 네, 이제 거래가 네. 굉장히 강하게 좀 붙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매물들을 이제 차차 소화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매물 소화가 딱 진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 한 7,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이제 전개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테카, 3빌리언, 3빌리언. 신테카 네. 바이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보로노믹스를 가지고 있는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AI와 네. 바이오가 이제 결합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융복합 산업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의료기기, AI, 바이오 AI, 이쪽에 이제 의료.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네. 시세를 좀 잘 추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를 보면 바이오 쪽의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알테오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네. 있고요. 거래량도 이제 2만 주 정도를 붙였는데 자, 지금 알테오젠 관련한 질문이 너무나 많은 게 네. 최근에 거의 이제 급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쐐기를 받아서 어제는 60일선도 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불안감 커지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약간 영민 매니저한테 가죠. 네. 이 알테오젠을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 최근에 또 이게 급락은 이건 뭘까? 네. 오늘은 왜 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이 60일 2평, 120일 2평이 이제 깨지고 나서 이걸 네. 빠르게 복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좀 맞아요. 중요해요. 너무 빠르게 내려왔으니까. 근데 네. 오늘 이제 또 회사에서 예. 이제 지금 유럽 폐화마켓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개발을 한 키트루다 SC 요걸 이제 모크사에서 이제 구두 발표를 이제 진행을 좀 했거든요. 그 발표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 오늘 알테오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오늘 그걸 기다려야죠. 공지를 하나 띄었어요. 네. 이미 공지를 띄었는데 지금 그 공지 내용에 보면 키트루다 SC 개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열등성이 이제 입증이 됐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트루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면역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1년에 매출이 40조 원 이상 나오는 면역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건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의약물의 제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형을 바꾸는 임상 디자인의 목적은 사실상 비열등성. 원래 정맥 주사로 맞았던 게 SC 이제 피하지방 주사로 맞는 것과 약효가 동일한지 혹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없는지 네. 이것만 검증하면 끝나는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비열등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건 역효가 동일하다. 네. 동등성이 이제 입증됐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구두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이제 공지를 좀 띄우다 보니까 주가가 한 3% 정도 상승을 좀 하는 것 프리마켓에서.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키트루다 SC가 품목 허가가 언제 나오는지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9월 25일로 딱 회사가 오늘 얘기를 이제 했는데. 잠정적으로 이제 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승인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빠진 거는 저는 그냥 세론이라고 봐요.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실 기대했던 빅딜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 이제 매드이뮨하고 이제 한 2건 정도 1조 9천억 정도 이제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뭐 공매도 재개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기관 차익 실현이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또 장기 입형이 기다리는 35만 원대까지
10월까지 지금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던 매수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제 맞다. 조성이 좀 됐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알테오젠의 이제 향후 시나리오 사실상 ADC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키트루다 SC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9월 달 이제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걸로 보는데 뭐 그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네. 이제 기대감까지도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뭐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알테오젠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정맥 주사를 우리가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키트루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일단 이게 문서는 아닙니다. 예, 코멘트로서 이 두 개의 약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어제 그러니까 간밤이죠. 자동차 관련주, 미국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 맞습니다. 자동차 관세 최종 승리자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은 GM이었었죠. 맞아요. 예. 그 다음은 포드. 네. 포드는 한 미국에서 70% 만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덜 빠졌고. 맞습니다. 테슬라, 리비아는 오히려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차가 오히려 자동차 관세 최대 수혜다.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들은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100% 다 죠. 생산, 100% 네.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여서 어제 장중에 한 7% 정도 오르기도 오르다가.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한 게 사실 이제 자동차 25% 관세를 매기면은 이제 맞불 대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미국이만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유럽부터 지금 이제 세계 전역에 다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테슬라도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도 그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이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드가 이제 미국 내에서 70에서 80%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GM의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절반도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46%를 네.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폭스바겐도 좀 피해가 큰 게 폭스바겐은 미국 내에서 20%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49%.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25% 수입 관세로 인해서 GM과 또 포드 같은 미국 현지 내의 완성차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도 수혜 같지만 맞불 대응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까지도 수혜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모두가 놀랄 만한 또 그리고 좀 엄청나게 관대한 어떤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이제 올해 안에 어떤 투자와 그리고 미국의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어떤 이제 발표만 있으면은 관세를 어느 정도 좀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유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도 오히려 뭐 결국에 우리는 전기차가 대중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BYD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가 공세로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늘어나가서 글로벌 탑 5까지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 트럼프에게 일부러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거잖아요. 했는데 네. 근데 뭐 자기 트럼프 말은 네. 이미 그걸 의식했는지 그 일론 머스크하고는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사실상 이제 20% 관세 자체가 또 테슬라에도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기차 기업들이 그래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그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적인 국면이고 또 그리고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큰 피해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관세에 따라서 너무 지금 피로감이 좀 상당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 이후에 앞으로 또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까지도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가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만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이 또 자동차 섹터 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또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자가 바라는 건요. 네. 2차 전지에 물리신 분들이 워낙 네,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 상황을 좀 보니까 테슬라, 리비안 같이 100%잖아요. 전기차는. 네, 맞아요. GM 포드도 전기차 라인은 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보니까 전기차는 살겠네. 네. 그러면 K 배터리도 거기에 맞습니다. 겸사겸사 되니까 2차 전지까지도 살 네. 수 있나 이제 여기에 한 줄기 지금 맞아요. 희망을 이런 해석은 어때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 좋다고 보고 예. 있는데 또 하필이면 또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차 잔고율이 높은 게 또 2차 전지 섹터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 상호 관세를 발효하고 나서 확인하고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배터리는? 판단이 되고 네. 있고 또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LG그룹의 가장 이제 주력 사업으로 배터리 사업을 네. 키우겠다라고 해서 ESS도 간다잖아요. 맞습니다. ESS까지 네. 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그때 뭐 7%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캐즘이 서서히 급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회복세 그리고 ESS를 중심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다시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졌다. 다만 이제 하필 다음 주 초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네. 공매도 재개와 이제 상호관세 발효한 거 확인하고 그거 2차 사도 전지다?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얘기도 한번 좀 더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맞아요. 잔고도 많이 쌓여 있고 주가도 안 오르고 하는데 이제 간반 보면 미국의 전기차는 살 것 같거든요. 역설적으로. 네네. 그렇다면 우리 2차 전지에도 한 줄기 빛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예? 사실 매우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안 돼요? 우리가 좀 예. 간과하는 거는 사실 지금 너무 관세에 지금 매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자동차의 수요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일단은 전기차가 됐건 내연기관차가 됐건 수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 이 소비 심리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다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돼서 이제 수입되는 자동차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차값이 그냥 원가 기준으로 1억이라고 치면 예. 관세가 25% 붙는 거예요. 그럼 네, 1억 네. 2,500만 원이 되죠. 거기다 유통비에다가 마진 이런 걸 감안하면 1억짜리 자동차가 막 1억 3, 4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매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면 내연기관차보다 안 그래도 가격이 더 비싼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자동차를 이제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자동차. 근본적인 이제 좀 문제 제기를 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가 조금 회복되는 걸 분명히 좀 지켜보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배터리도? 상대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아니 완성차에 그래 25% 관세 부과한다는 건 알겠는데 네. 부품은 부과 안 한다며. 근데 왜 부품주도 같이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 자동차 부품을 미국 내에 따로 파는 게 아니죠. 그걸 그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붙으니까. 자동차 자체가 네. 안 팔리면 소용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전기차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또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네. 게 4월 첫째 주에 이제 또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 발표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미 컨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조금 심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준호 매니저 이제 공매도 확인하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플러스 다음 주 테슬라 인도량까지 좀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셀 기업들은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ESS로 진짜 한번 희망을 진짜 뿜어주기를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K 2차 전지 저는 아주 큰 응원과 희망을 걸면서 그런데 준호 매니저 네. 비아디는 맞습니다. 와, 그냥 나는 그냥 갈란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 첨단 소재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대진 첨단 소재가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였고 시간외에서도 한 4% 정도 네.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ESS 네. 방금 말씀하셨던 ESS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이제 7.5 기가와트시 ESS 프로젝트가 있는데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대전 방지 트레이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대진 첨단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는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 장중에 그래도 강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 나와줬고 또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4% 정도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일단 대진 첨단 소재는 비아디 최대 수혜주이자 또 ESS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주 미국의 ESS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제부터는 ESS 관련해서 대진 첨단 소재를 주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오히려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예. 왜냐면 지금 오히려 따끈따끈하잖아요. 최근에 어제 시장이 또 이렇게 약세 흐름과 또 강하게 하락이 나와줄 때는 오히려 최근에 어떤 상장한 기업들이 매물벽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새롭게 좀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ESS 관련 종목들이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또 이제 한 1년 또 짧게는 한 3, 4개월 가까이 어떤 매물벽을 다 소화하고 올라갈 만한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 매물벽이 없다 보니까 다소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아디의 최근에 어떤 판매량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좀 상륙을 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이 두 라인업으로만 지금 이제 벌써 글로벌 탑 5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진입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GM과 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GM과 또 이제
현대와의 어떤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GM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만약에 관세로 인한 매출이 줄어든다면 빠르게 지금 비아디가 글로벌 탑 4, 또 그리고 탑 3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게 중국 시장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저가형 시장. 모델 네. 또 치킨 게임이 사실상 비아디를 시작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어떤 약진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ESS 미국 프로젝트에 대진 첨단 소재가 좀 포함이 됐다. 그래서 비아디에는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CATL에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진 첨단 소재는 더 강력하게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4% 올라가게 했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이었던 19,500원 라인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데이터 센터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3주 전에 네. 사업자들과 계약 축소했다라는 일부 보도 나왔고 그제 실질적으로 2기가와트 용량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아예 취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재료가 어제 반영이 됐는데 오늘 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또 계신지를 몰랐네요. 랜드스카이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취소 사유, 전기 전력 기기들 많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보영님은 일진전기 손실이 너무 커요. 회사의 가능성을 믿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통통이님도 일진전기 저도 가슴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비타민님은 HD 현대일렉트릭. 작년에 뭐 5배, 6배 올렸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자, 전력기기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데이터 센터 뭐 축소 어느 정도는 사실이 됐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의례적인 거다. 뭐 충분히 경영상 할 수 네. 있는 거냐 또 있고 아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지금 2기가와트 줄였지? 또 줄인다. 또 줄인다. 자, 이거 네. 이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어제 일단 전력기기줄은 한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HD 현대일렉트릭하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저는 매수 기회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냐. 생각을 하냐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이제 임대 축소 취소 이 뉴스는 2월 말에 이미 나왔었던 재료잖아요. 한번 흘렀죠. 그때 네.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이거 뭐야 뭐 뭐야? 이랬는데 네.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듯 넘어갔죠. 했는데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나온 뉴스들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시작은 딥시크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트댄스 뭐 이런 기업들을 바이두, 뭐 네. 바이두 네.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딥시크를 이제 도입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그냥 최전선에서 이제 저비용을 가지고 생성형 AI를 우리가 중국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도 중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네, 자력 뭐 부강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한에서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봤을 때 분명히 이게 이제 지금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게 자꾸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가 미국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팩트를 놓고 보면 중국의 사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그랬잖아요. 데이터 센터 미국 너무 과잉 투자하고 네,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해놓고 네. 중국 쪽의 투자는 지금 완전히 폭증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근거가 뭐냐면 H3C가 이제 중국 최대 서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저께 어떤 보도를 했냐면 야 우리 H20 재고 이제 바닥났다. 큰일 났다. 4월 중순까지 재고가 다 떨어지는데 이거 도입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서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통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실상 H20만 중국에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칩만 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중국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하이엔드급의 이제 반도체 칩들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정도로 아직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하고 활발하게 있다. 진행을 되고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네. 홍콩 중국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상 이제 이 언론 플레이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관세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 기업을 견제하면서 나온다. 지금 사실 딥시크 이슈 때문에 네. 수천조 원이 날아갔어요.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주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할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데이터 센터 축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지금 완공돼서 가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2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투자 캐펙스 이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800억 달러의 이제 캐펙스는 단 한 푼도 지금 줄어들지 않았어요. 대신에 포트폴리오 조정, 실제로 연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일본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이제 참여를 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투자를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해 놓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 계획 취소하니까 바로 메타하고 구글이 계약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50만 원짜리 신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금 활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 중국발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는 충분히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가볼게요, 준호 매니저. 일진전기에 오늘 의뢰가 많이 있거든요. 일진전기 쪽 가보고 또 준호 매니저의 전력기기 픽도 있다면 함께 좀 얘기해 주시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게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와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같이 좀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의 어떤 저가 매수화가 저도 김영희 매니저님의 언급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 게, 결국에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취소했던 부분들이 메타 플랫폼과 구글이 그대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2,000조를 들여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마윈 회장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조 가까운 투자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저는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고, 아까 이제 오픈 AI의 투자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와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기기와 그리고 또 케이블 두 가지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고요. 미국 쪽에서만 거의 1조 3천억 정의 누조 이제 그 수주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력 인프라 그 투심만 회복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일진전기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탑픽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LS 일렉트릭이라고 판단이 돼요. LS로 갑니까? 네, 왜냐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XAA도 이제 전력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또 이제 배전 변압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배전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이 앞으로 또 이제 전력 인프라 또 회복과 또 그리고 최근에 그록 3가 또 이제 챗 GPT 또 그리고 딥시크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XA에 직접적으로 전력 기기를 공급하고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매출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대규모 또 이제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 LS 일렉트릭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빠진 만큼은 충분히 좀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LS 일렉트릭 또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제가 보겠습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4월 초가 되면 중국 쪽에서부터 저는 쇼티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아까 준호 매니저님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니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미국이 과잉 투자한다 그래놓고 중국은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투자는 이렇게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 특히 이제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전기 전선은 사실 공급 물량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작년부터 증설 투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작년부터 이제 막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정말 빨라요. 올해 하반기부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쇼티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다소 좀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저는 반전의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요가 절대 꺾이지 않았다. 두 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게 수요는 늘어났는데 지금 공급이 못 쫓아가는데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되나 물량을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 뭐 전력기기들의 마지막 한 텀은 또 남아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 뉴스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예상의 영역인데요. 준호 매니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나름의 지금 황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신경도 안 쓰고 중국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오늘 벤츠도 만나고 퀄컴도 만나고 BMW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이재용 회장이 과의 만남이 있냐 없냐가 우리가 중요한데 지금
확정은 안 해주는데 만날 건 같단 말입니다. 일단 만날지 안 만날지 또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가볼까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만날 네. 가능성이 다 굉장히 있잖아요, 높다. 지금 그래서 이미 중국에. 지난 네. 주말부터 시작해서 고위급 중국 네. 개발 포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보아 포럼까지 계속 좀 네. 이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팀쿡 CEO부터 또 그리고 이재용 CEO까지 지금 다 가 시장까지 있어요? 중국에 네. 가서 시진핑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귀국을 안 했다라는 거는 네. 또 시진핑과 만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지금 이제 시진핑 회장 그 국가 주석도 계속해서 지금 2,000조 가까운 투자와 AI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아무래도 없으면 안 되죠. 반도체 네. 이제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와 아니면 또 이제 AI 칩 공동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네.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첨단 산업 쪽에 또 가전제품부터 IT 제품 같은 경우를 분명히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오히려 그 파운드리 같은 부분들도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어떤 사업이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삼성도 파운드리 쪽의 어떤 매출도 증가할 수 있고 HBM 쪽도 중국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삼성이 또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업으로 또 이제 메모리와 또 HBM 또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사업도 조금씩은 좀 이제 그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첨단 도와달라.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 네.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민 매니저. 네. 어제도 520만 주 삼성전자 네. 샀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용 회장한테 손길을 네. 내밀어요? 그거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미국 되는데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보면 네. 정의선 회장이 지금 미국 가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했죠. 발표를 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중국에 갔단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예. 그게 이거 사실 뭐 애플의 팀쿡 CEO도 중국 가 있고 그게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막 이제 중국 때리기 하고 네. 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네.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그 반대 전선을 하고 구축을 있죠. 하고 있다라는 네. 걸 이제 보여주는 금도 거고. 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냥 단순히 가서 뭐 사진 몇 장 찍으러 간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네. 비공식적으로라도 뭐 막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더라도 최고위급과의 회담 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차피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규제를 할 거기 거니까. 때문에 중국의 이제 시향 공장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분명히 논의를 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확장되면 방금 이제 준호매제 얘기했던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파운드리 쪽도 중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또 유치를 네, 하게 우리가 되면 해주면 좋죠. 삼성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티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양면 전술 이게 뭐 또 자꾸 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양면 전술. 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사실 미국 눈치를 보긴 봐야 되지만 중국 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쪽이 너무 빠르게 또 커지고 있고 네. 투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치껏 좀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중국 쪽에 이제 또 고객사들도 잘 유치를 좀 하게 마라.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이제 탄력받고 있는 주가에도 네. 훨씬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라는 거는 우리 540만 삼성전자 주주에게 희망이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지금 단순히 네. 그냥 레거시 업황 좋아지잖아. 그건 이렇게만 아니에요. 보기에는 네. 굉장히 지금 뭐 2주 연속으로 지금 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월 단위로도 지금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지금 순매수가 지금 7개월 되고 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레거시 외에 또 다른 뭔가 이제 포인트가 좀 있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용 회장과 시진핑의 만남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 네.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는데 두통엔 펜잘, 부품엔 화신을 오늘 한번 탑식 종목으로 네, 들고 와봤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정말 화신? 오랜만에 한번 들고 정말 와봤어요. 오랜만에 이제는 화신입니다. 네. 또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화신을 오늘 들고 왔는데 일단 지금 현대 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적으로 준공식이 끝나고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기업이 저는 화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 특히 샤시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이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이오닉 5와 또 그리고 아이오닉 9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포드와 또 GM 또 그리고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나마 포드가 현지에서 지금 80%를 네, 생산하고 많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그나마 네. 지금 포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일단 지금 이제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연간 생산량이 약 30만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대 엘리바바 공장이 최대 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이 약 34만 대를 생산을 할 수 있어서 합치면
104만 대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예. 플러스 알파가 증설이에요. 이번에 31조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4년 동안에. 그중에서 지금 12조 90억 달러를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연간 120만 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엘리베마 공장과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생산 시설을 더욱더 추가하고 또 증설을 해서 30만 대가 아니라 5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네. 2024년도 기준으로 약간은 추정이긴 한데 지금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150만 대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54만 대를 미국 내에서 판매했다, 현대차가 판매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4만 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거의 68%,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한 70%가 오히려 관세가 무관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70%는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그렇죠.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다른 뭐 GM과 또 폭스바겐보다 도요타보다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증설과 또 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또 뭐가 있냐면 GM과의 또 MOU로 같이 공동으로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공장 같이 쓴다. 그러면은 빌려 쓴다. 예.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량을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가 최대 수혜주다. 그래서 트럼프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관세는 현대차는 관세가 면제다라고 언급을 직접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70% 관세를 안 내고 오히려 GM과 또 그리고 포드와 도요타보다 네.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현대차가 오히려 이번에 관세 폭탄에 관세 리스크에 그래도 올해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화신을 또 가져왔던 이유가 네.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국의 지금 이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대행하기 위해서 공장을 같이 들어갔죠. 맞아요. 네,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팩. 작년 네. 말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샤시 네. 부품 제조 공장이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가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배터리 팩 케이스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작년 상반기에 완공이 돼서 작년 7월부터 현대차 그룹에 또 이제 공급을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인 부분도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엘리베바 공장도 있고 또 조지아주 공장 두 곳의 공장을 두고 있는 곳이 화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시 부품만 본다고 했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50% 이상이 되고 또 그리고 인도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인도 시장의 성장과 미국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도 화신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지금 북경 법인에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BYD의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BYD에 직접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BYD의 매출 성장과 함께 중국 쪽의 어떤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화신도 중국과 또 그 인도, 미국 시장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 상승과 또 관세 폭탄에 오히려 약간의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관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특히 저기서 회장이 실제로 여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을 했대요. 네. 근데 안 가고 백악관으로 오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걸 큰 의미 있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모범 사례로 네. 현대차를 치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현대차가 관세가 면제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졌을 때는 화신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화신을 탑피로 들고 와봤습니다. 아, 그런데 네. 어제 현대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갑을 해주는 게 마땅하죠. 네, 맞아요. 투자 약속을 했으니까 깎아주는데 근데 시장은 아니다. 이 트럼프는 냉혈한이다. 이건가요? 정말 피곤하잖아요. 피로감이 너무나 크고 정말 네. 근데 실제로 현대차에다 관세를 부과하면은 정말 사람 암입니다. 근데 이제 미치광이 어떤 전략이 정말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너무나 피로감과 또 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상호 관세를 발효돼 아무리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바로 아니다. 전날에 현대는 관세가 없다. 예. 관세 면제다라고 해놓고 다음 날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를 모범 사례로 치켜 세우면서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 지금 뭐 포드 또한 지금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뭐 GM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요타도 그리고 폭스바겐은 20%밖에 안 돼요. 미국 네. 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생산을 더 부추기고 미국 내로 다 들어오게 지금 하는 어떤 이제 처방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조금만 다음 주만 지켜보면 어느 정도 또 이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가기 전에요. 네. 영민 매니저 짧게 네. 갑을 그러니까 미리 깎아준다 아니면은 진짜 미치광이다. 안 깎아준다. 어떻게 같아요? 그게 4월 1일 말씀드리기 날. 쉽지 않은데 네, 사실 쉽지 않는데. 미리 깎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31조 약속을 해도 안 깎아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장 투자에 대한 네. 이제 플랜을 제시를 한 거고
사실 실제로 저는 이 31조 원이 다 투자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내 작년에 현대차가 미국에 170만 대 정도 이제 팔았다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준호 매니저가 이제 집계를 해주셨는데 한 60에서 70%가 미국 내 물론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완공된 메타 플랜트에서 한 30만 대 정도 물량까지 이제 감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우리 현대차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폭스바겐하고 도요타거든요. 네. 근데 폭스바겐은 한 20%에 못 미치고 네. 지금 도요타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일부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 깎아줄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사실 미리 깎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안타. 네. 준호 매니저 가격 전략 볼게요. 화신. 네, 일단 저는- 미리 깎아줘야지 화신인데. 저는 그래도 내심 깎아주지 않을까. 아, 깎아준다 쪽 좋아요. 네, 사람이라면. 깎아준다. 네. 사람이다. 미치광이 전략이다. 네. 네. 자, 일단 가격 네. 전략 보면은 시간에서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이제 8,600원으로 한번 잡고 대응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7,3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화신을 향했습니다. 트럼프도 전략만 미치광이지 네, 맞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미리 깎아줄 수밖에 없다. 초점이고요. 영민 매니저는 일단 다음 주 워낙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바이오, 네. 보로노이로 일단 피신에 가 있자. 이렇게 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주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